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낭독책은 도서출판 선영사 조셉 머피 지음 이선종 옮김의 머피의 잠자면서 성공한다입니다. 책머리에 지은이 조셉 머피의 소개글입니다. 철학, 법학 박사, 교육자, 저술가, 정신법칙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바인 사이언스 교회의 목사, 인도 앤드라 리서치 대학의 연구원 등을 역임. 그의 저서로는 100가지 성공 법칙, 승리의 길은 열린다, 인생의 기적을 일으킨다, 마음만 먹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 인생을 마음대로 바꾼다, 잠자면서 성공한다 등 자기 개발과 잠재의식 활용법에 관한 많은 저서를 남겼다. 잠재의식과 수면의 기적. 당신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8시간, 즉 전생애를 통하여 3분의 1을 수면 속에서 보내게 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평범한 법칙이다. 이 법칙은 또한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에도 적용된다. 수면은 하나님의 기울이며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 대부분이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사람은 낮에 피로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밤에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잔다. 잠을 자는 사이에 회복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잠들어 있을 때 우리 몸은 아무것도 쉬지 않는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심장은 박동을 계속하고 있고 폐 또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외 모든 중요한 기관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잠자면서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은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화되고 흡수된다. 또한 피부는 땀을 분비하며 손톱이나 머리칼은 무의식 중에 계속 자라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쉬지도 잠을 자지도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의 힘을 지배하고 있다. 잠자고 있을 때 병이 빨리 낫는 이유는 의식하는 마음으로부터의 방해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모든 해답은 잠자고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면에 관한 유명한 연구가인 존 비게로 박사가 증명한 바에 의하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모든 인상은 기록되고 있다. 또한 눈, 귀, 코, 미각 등의 신경은 활동하고 있으며 뇌신경 또한 대부분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을 빌리면 우리 인간이 잠을 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교적 고도화한 영혼의 한 부분의 초탈에 의하여 우리의 고도한 성질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예지에 참가하기 위하여 잠을 잔다는 것이다. 비게로 박사는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연구 결과 나는 수면의 최종 목적을 알게 되었다. 흔히 생각하듯이 수면은 일상적인 노동이나 활동으로부터 탈피가 아니라는데 신념이 한층 깊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중에서 수면 상태에 들어가 현상계로부터 분리되는 시간만큼 균형되고 완전한 정신적 발전에 필요 불가결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나의 확신을 더욱더 분명한 것으로 만들었다. 당신의 의식하는 마음은 일상적인 근심과 투쟁, 그리고 논쟁 등에 휘말리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감각 자료나 객관적 세계에서 잠시 물러나서 잠재의식에 내재하는 지혜와의 조용한 교류가 절대 필요하다. 당신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유도와 그 힘과 보다 큰 지성을 부여하도록 기도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도는 감각 자료나 일상생활에서의 혼란 또는 소란에서 정기적으로 물러서는 수면의 한 형식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오감의 세계에 대해서는 수면을 취하고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에 대해서는 눈을 떠야 한다. 수면 부족 상태가 되면 매사에 짜증이 나고 불쾌해지며 또한 심한 우울을 느끼게 된다. 조지 스티븐슨 박사는 수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6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수면이 필요하다. 혹자는 6시간이 아닌 그 이하의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그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 수면 작용이나 수면 박탈 등을 연구하고 있는 의학자들은 심한 불면증은 간혹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신은 수면에 의해 정신적으로 재충전되고 있으며 적당한 수면은 인생의 즐거움과 활력을 낳는데 불가결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기고한 당신은 보다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라는 기사에서 수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고 있다. 워싱턴 DC에 있는 윌터리트 육군연구소에서 1년의 실험이 3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다. 100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으로 이루어진 이들 피실험자들은 4일 동안이나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졌다. 그들을 상대로 몇천 가지나 되는 수많은 실험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한 그들의 행동이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의 결과로 과학자들은 수면이 보이는 신비에 대하여 놀랄 만큼 새로운 통찰을 얻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두뇌가 강렬히 수면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희생할 것임을 알고 있다. 단 몇 시간의 수면 시간을 빼앗겼을 경우 납세스 또는 마이크로 슬러프 등으로 불리는 순간적인 가면 상태가 1시간에도 서너 번씩 일어난다. 이런 때는 깊은 수면에 취해 있을 때처럼 아래로 눈꺼풀이 덮이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둔화된다. 1회의 수면의 깊이는 불과 몇 분의 1초라는 짧은 것이었다. 또한 그것은 공백의 시간일 때도 있었다. 심상이나 어떤 하찮은 꿈을 꿀 때도 있었다. 잠을 잃어버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면의 횟수는 더욱 빈번해지고 또한 한층 길어져서 2, 3초가 계속되기도 하였다. 피실험자가 내후 속에서 여객기를 조종하는 경우라도 단 몇 초 동안이라도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생리적인 욕구를 뿌리칠 수는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그와 같은 현상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일어나고 있다. 수면을 빼앗길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악영향은 인간의 기억과 지각에 대한 것이다. 수면 시간을 빼앗긴 많은 피실험자들은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기억하고 보관, 유지할 수 없는 데서 자기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에 이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비행사가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 그리고 고도 등을 교묘히 종합하여 안전한 착지를 하는 경우처럼 그 몇 가지 요인을 기억하고 그에 기준하여 행동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수면 부족의 피실험자들은 저도 모르게 당황해버리는 것이었다. 아침마다 계속해온 나의 라디오 강연을 청취해온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젊은 부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의 월급보다 2배나 많이 준다는 새로운 일자리가 뉴욕에 나타났었지요. 그녀는 이 일을 받아들여야 할지 거절해야 할지 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내 잠재의식의 창조적인 지성은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알고 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생명을 지향하고 있으며 나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축복될 만한 당연한 결정을 나에게 내려줄 것이다. 그와 같은 해답이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고 나는 그에 대하여 감사한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치 자장가처럼 이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날 아침 그 일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집요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 새로운 일자리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그녀에게 내재하는 지각작용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즉 새로운 일자리를 주겠다던 뉴욕의 그 회사는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에 파산해버렸다. 의식하는 마음은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정확할지 모르지만 잠재의식의 직관력은 그 일의 불가함을 간파하고 그녀에게 정확한 충고를 내려주었던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을 가지는 지혜는 당신이 잠들기 전에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에 따라 당신에게 올바른 지시를 내려주고 보호해준다. 여기에 그 한 예를 소개한다. 몇십 년 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이다. 나는 지극히 좋은 조건으로 어떤 일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동양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그때 그 일을 맡아야 할 것인가, 거절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 나에게 내재하는 무한한 지성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질서에 따라 정당한 결정이 나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면 나는 이를 인정할 것이다. 나는 잠이 들기 전에 이와 같은 간단한 기도를 마치 자장가처럼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3년 뒤에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이 내 꿈속에 생생히 나타났다. 꿈속에 나의 친구가 나타나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 일을 맡아서는 안 돼. 그곳에 가면 안 돼. 이는 3년 뒤에 벌어질 제2차 세계대전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정상적인 꿈을 꾸어왔지만 이러한 꿈은 의심할 것도 없이 잠재의식이 내가 믿고 존경하는 인물을 상대로 한 편의 드라마를 형성해 준 것이다. 또한 경계 신호의 하나로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도 있다.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등과 같은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은 전지전능하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종종 당신의 의식하는 마음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목소리로서 당신에게 이야기해준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따금 어머니 등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서 당신에게 경고를 내리기도 한다. 그 목소리 덕분에 당신은 길을 걸어가다가도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걸음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빌딩 창문에서 떨어지는 어떤 물체로 말미암아 당신의 머리가 크게 다치게 되었을지도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때 나의 잠재의식은 일본 사람들이 전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머지않아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듀크 대학 심리학과 라인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건을 보고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앞서 꿈속에서 보았던 생생한 비극적 사건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내 꿈은 진주만의 비극이 일어나기 약 3년 전에 뉴욕 타임즈의 타이틀 기사로서 분명히 내게 제시해 주었다. 그때 나는 잠재의식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획했던 여행을 취소해버렸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으로써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직관의 목소리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의 장래, 즉 당신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들의 결과는 그것이 당신의 기도에 의해 바뀌지 않는 한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장래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의식 속에 내재한다. 제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나는 꿈속에서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전쟁 기사를 보았지만 이 꿈에는 별로 신기한 것이 없었다. 그 전쟁은 그때 이미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전쟁의 모든 계획은 이미 잠재의식이라든가
보편적 정신의 집단적 무의식이라 불리는 위대한 기록 기계 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다. 다음 주 또는 다음 달에 일어날 일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도의 심령적인 사람들 또는 천리안적인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두가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힘인 것이다. 당신이 그도로서 결심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재해나 비극도 당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예정되고 정해진 일이란 세상에 없다. 오직 당신의 정신적인 태도, 즉 당신의 사고방식과 느낌의 방식, 그리고 믿음의 방식 등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한다. 당신은 앞에서 말한 과학적인 기도로서 자기 자신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으며 창조하게 된다. 사람은 일단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반드시 거둬들이게 되어 있다. 몇 년 전 내 제자 가운데 한 청년이 레이 헤모스트로움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문 기사를 오려서 나에게 보내온 적이 있다. 피츠버그의 제철회사의 제강소에서 아변공으로 일하고 있는 헤모스트로움은 자기가 꾼 꿈에 의하여 1만 5천 달러를 벌었다는 것이다. 그 기사에 의하면 그의 공장에 새로이 설치될 강봉 아변기에서 강봉을 냉각상으로 보낼 때 이를 조종하는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 기사들은 이것을 고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헤머스트롬 씨는 보다 새롭고 편리한 디자인을 고안해내기 위해 몰두했다. 그러나 그 역시 거듭된 실패를 맛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그는 피곤에 지쳐 잠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기 전에 그는 그 문제의 스위치에 관해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면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완전한 스위치의 설계도를 보았던 것이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 곧바로 꿈속에서 본 대로 새로운 설계도를 그렸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결국 그는 이 새로운 설계도로 말미암아 회사 측이 내걸었던 1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받게 되었다. 스티븐스는 그의 저서 평원을 넘어서라는 작품에서 한 장을 거의 꿈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다. 그는 선명한 꿈을 꾸어온 사람으로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잠재의식에 잊지 않고 특별한 지시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잠재의식에 자기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야기를 전개해 주도록 부탁하곤 했다. 예를 들어보자. 가령 주머니가 비게 되면 그는 잠재의식에 이렇게 명령했다. 잘 팔려서 돈을 벌 수 있는 재미있고 훌륭한 소설을 하나 주시오. 그러면 그의 잠재의식은 언제나 그의 이러한 기도를 받아들여 멋진 이야기를 그에게 제공하였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꼬마 브라우니들은 나에게 처음부터 차례차례 이야기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그 소설의 창작자로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은 그 이야기들을 그 브라우니들이 어떻게 전개해 줄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덧붙여 말하고 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즉 나의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을 때 내가 한 일이란 부르는 대로 따라 쓰는 대필에 불과하다. 그 브라우니들은 내가 깨어있을 때에도 나의 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가 효과적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선 잠들기 전에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애정을 곁들여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라. 발가락이 아주 편안하다. 복사뼈가 편안하다. 복근이 편안하다. 심장과 폐가 편안하다. 나의 몸은 모두 편안하다. 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흔쾌히 허락한다. 그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축복을 기도한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균형이 잡혀 있으며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다. 나는 안심하고 평화로이 쉴 수 있다. 커다란 고요가 나의 온몸을 감싸고 있다.
내가 나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함에 따라 위대한 고요가 나의 온몸을 감싸준다. 생명과 사랑을 실감함으로써 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사랑의 망토로 나를 감싸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충만한 선의감을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든다. 밤 내내 평화가 나와 함께한다. 아침에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사랑의 꽃에 감싸여 있다. 나는 결코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평화롭게 잠들고 기꺼이 잠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살고 움직이며 그리고 존재한다. 잠자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요약. 만일 늦잠 잘 우려가 있을 때는 잠들기 전에 당신의 잠재의식에 아침 몇 시에 깨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정확히 암시하라. 그러면 잠재의식은 반드시 당신을 그 시간에 깨워줄 것이다. 잠재의식에는 시계가 필요 없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나 이와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라. 잠재의식에는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결코 잠자는 일이 없다. 그것은 밤낮 없이 항상 일을 하면서 당신의 모든 생명 기능을 통제하고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응시하도록 하라. 그러면 치유의 기적이 훨씬 빨리 나타날 것이다. 가르침은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부여된다. 치유의 흐름 또한 해방되어 아침이 되면 신선하고 젊음을 되찾은 느낌을 충만해진다. 온갖 잡다한 일들로 인해 괴롭고 피로할 때 마음의 활동을 멈추고 당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이성에 대해 생각하라. 이는 곧 당신에게 평화와 힘과 자신을 준다. 수면은 마음의 평화와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수면이 부족하면 모든 일에 짜증이 앞서며 우울하고 불쾌하여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루 24시간 중 적어도 8시간은 잠을 자야 한다. 불면증은 곧 정신병의 신호라고 지적하는 의학자들의 말을 잊지 말라. 수면을 통해 당신은 정신적인 충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적당한 수면은 인생의 기쁨이나 활력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 피로한 두뇌가 수면을 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뇌는 수면 시간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다. 수면 운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이다. 수면을 빼앗기게 되면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어 적절한 마음의 조정이 불가능해진다.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당황하게 되고 자기 할 바를 잃게 되며 혼란한 상태에 빠지곤 한다. 충분한 잠을 자게 되면 지혜가 샘솟는다. 잠들기 직전에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당신을 가르쳐주고 지시해준다고 단언하라. 그러면 잠에서 깰 때 그와 같은 가르침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당신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라. 그것은 늘 생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 때로는 잠재의식이 아주 선명한 꿈이나 환상의 형식으로 해답을 보여줄 때가 있다. 필자가 체험한 것과 같이 당신도 꿈속에서 당신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미래가 들어있다. 그것은 습관적인 사고나 신념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의 장래가 끝없이 번영된다고 단언하라.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언제나 당신이 기대한 좋은 결과가 당신에게 나타나게 된다. 만일 당신이 지금 소설이나 극본을 쓰고 있다거나 발견에 몰두하고 있다면 잠들기 전에 잠재의식에 이를 알리라.
그리고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과 지혜 또는 지성이 당신을 인도하여 이상적인 소설이나 극본 등을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어떤 문제든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 대담하게 단언하라.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네, 지금까지 도서출판 선영사 조셉 머피 지음 이선종 옮김의 머피의 잠자면서 성공한다 일부 챕터를 낭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